용용이의 경제학 교실. 안녕하세요, 용용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국민연금이 오늘 같은 날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가, 오늘 저의 이야기의 주제인가 하면, 요즘 우리나라 경제에서 가장 큰 이슈는 주가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환율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들이 이것저것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국민연금 이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국민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하는 이야기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발클레이스라는 은행이 있어요. 영국에 있는 은행으로 알고 있고요.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 특히 박지성이 있을 때 축구를,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뛰고 있을 때 축구를 좋아하신 분들은 다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은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은행이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의 공식 메인 스폰서였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은행에서 우리나라 환율 보고서가 나와요. 아마 송기범이라는 분께서, 연구원 분께서 작성해 주신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 정보가 사실 정확하다라고 말씀드리기 힘든 건, 제가 이 보고서에 접근을 조금 해보려고 했는데 이 보고서에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은행에서 발간하는 거다 보니까 아무나 볼 수 있게끔 또 되어 있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보고서를 실질적으로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보고서에서 나온 내용들을 이제 각종 매체에서 이렇게 다뤄지는 것들을 조금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 저의 이야기보다는 은행에서 나온 환율에 대한 보고서에 대한 이야기가 되고요. 거기에다가 제 생각이 이렇게 연결이 되겠구나 하는 이야기들을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나라에서 주가가 상승을 해요. 우리나라에서 주가가 상승을 한다는 건 외국인이 많이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만 투자를 하다 보면 사실 돈이 그렇게 많이 돌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주가가 상승한다라는 것은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왔다라는 거고요. 외국인이 많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원화의 가치가 상승했다라는 거고요. 이 원화의 가치의 상승은 환율을 하락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오늘같이 주가가 상승하는 날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날들은 우리나라에서 주로 보면 외국인들이 많이 투자를 한 날이에요.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를 한 날입니다. 그런데요, 오늘날에 여기서 안 맞는 이야기가 뭐냐면 환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게 안 맞습니다. 주가는 눈에 띄게 상승하고 있는데 환율도 눈에 띄게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주가,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이 이렇게 호황인데 왜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 관심을 갖지 않고 우리나라에 투자하지 않고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돈을 오히려 빼고 있는가? 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경제 상식을 가지고는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환율이 하락하고 있다라는 말은 사실 당연한 말인 거고요. 근데 현재의 상황을 보면 주가가 상승하는데 환율이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냐? 뭔가 이상한 게 있다. 뭔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다.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움직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선에서만 이야기를 해보면 주가가 상승하는데 환율이 하락한다예요. 그런데 현재는 환율이 상승하죠.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 그러면 왜 우리나라 주가가 상승하는데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는 제가 늘 말하는 물가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정부가 큰 정부를 지향하면서 돈을 많이 풀었죠. 돈을 많이 풀었으니까 자연스럽게 물가가 올라가겠죠. 통화량이 증가하겠죠. 통화량이 증가하니까 물가가 상승하겠죠. 물가가 상승하니까 그만큼 화폐 가치가 하락하겠죠. 그러면 원화로 표시되어 있는 이 주가라는 거에 여기에 물가 상승분이 분명히 포함되겠죠. 그러니까 주가가 기업의 가치가 상승해서 상승하는 게 아니라
원화 가치가 떨어져서 상대적으로 기업 가치가 유지가 되다 보니까 이 물가가 상승한 만큼 상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겠죠. 용용아, 네가 했던 말이랑 앞에서 했던 말이랑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주가가 상승하면 그러면 원화 가치가 떨어져서 물가가 상승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주가의 상승은 사실 물가의 상승분만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투자라는 것을 할 때 보면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물가 상승률보다 일단 이자율이 높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주가는 그것보다 높은 상태죠. 그러면 사람들이 투자를 이 종목에 혹은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서 원화 가치가 상승하게끔 되어 있다라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했던 말이 일부는 맞는 말이지만 그게 전부를 설명한다라고 이야기하기는 다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이 주가가 상승하는 데 있어서 외국인들이 지금 유입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생각을 해볼게요. 주가가 상승하려면 결국 국내 시장에서 상승을 하게끔 만들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럼 국내 자금으로만 투자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환율이란 거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증가하면 당연히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화폐 가치잖아요.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상승하면 환율이 하락하잖아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나라 화폐를 구매하는 것에, 원화를 구매하는 것에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매도하는데, 우리나라 원화를 파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우리나라의 원화를 가지고보다 외국의 외화를 가지는 걸 더 선호한다. 라는 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환율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다시 앞으로 가서 우리가 주가가 상승할 때 과거에는 외국인들이 투자를 많이 했고요. 외국인들이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환율이란 게 하락했었는데 이제는 주가가 상승하는데 환율이 상승하고 있는 아주 기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했던 이야기가 물가 상승입니다. 그리고 물가가 상승하면 했다라는 거. 정부가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설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게 전체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 뭐가 숨어 있느냐? 라고 이야기를 해보면 그때 나오는 게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이 지금 리밸런싱에 대한 이슈가 있죠. 하지만 리밸런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을 어떻게 투자했는지에 대해서 밝히지 않겠다라고 이미 이야기가 되어 있죠. 그렇게 되다 보면 국민연금의 돈이 어디로 갔느냐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 과거에는 분명 우리나라에 투자를 얼마만큼 해야 돼라고 이 상한선이 명확하게 존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지금 깨트리고 있죠. 그리고 나서 더불어서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환율 방어에도 사용하고 있다는 게 공식적으로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할 거라는 뉘앙스는 이미 많이 풍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다소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뉘앙스에서 혹은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라는 수준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주가가 어떻게 상승하느냐 하면 주가가 상승하려면 누군가가 매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그냥 매수하는 게 아니라 비싸게 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비싸게 사는 사람이 누구냐? 라고 해보면 첫 번째는 개미들일 거예요. 개미들이 지금 투자에 열풍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사람 완전 바보잖아요. 사실 제가 안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바보 같긴 한데 저는 지금 전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안 사고 있거든요. 이게 주가가 언제 떨어지는지는 저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주가가 언제까지 상승할 거냐라는 고민을 해보면 거기에 대해서 맞출 수는 없죠. 제가 떨어지는 시점은 명확하게 알거든요. 그게 바로 제가 사는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아직 사지 않고 있어요. 왜냐? 전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아직 사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면 떨어질 게 명확하니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견인을 누가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해보면 국민연금밖에 없거든요. 정부에서 그만큼 돈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어딜까라고 하면 국민연금이고요. 지금 정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국민연금에서 엄청난 투자 수익률을 내고 있어서 우리가 이제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을 우려하고 있었는데 그게 좀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야기하면 국민연금을 통해서 우리나라 주가를 올리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더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그렇게 주가를 올릴 거면 누가 못 올려요? 이거는 정치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경제에 대한 개념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앉혀놔도 주가 올릴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주가의 상승이 사실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가의 상승은 기업의 펀더멘탈을 탄탄하게 하고 정부가 기업이 잘 돌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고 사실은 간섭하지 않는 게 먼저겠죠. 그런 상황에서 기업이 돈을 많이 버니까 양질의 제품을 싸게 판매하고 많은 고용을 하고 그리고 세금을 내고 뭐 그런 거를 기대하는데 지금은 그런 걸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지금은 국민연금의 돈을 가지고 사고 팔고 정확하게는 사고 팔고가 아니라 사고 하고 있겠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주가는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주가를 올리는 게 과연 옳은가? 라는 고민을 해보고요. 물론 현재 지금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이 반도체 하는 기업들이 되게 호황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그 다음을 준비하는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고민 안 하고 있잖아요. 그 고민을 하는 대신 거기서 나오는 초과이윤 어떻게 농갈라 먹을까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음이 있을까라고 기대를 한다라는 건 저는 되게 잘못된 생각이라고 우선 생각하고요. 그 다음으로 해야 되는 고민들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걸 어떻게 황금알 낳는 거위에 배를 가를까 고민하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우리의 노후 자금 가지고 지금 거품을 만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부터는 조금 이제 그 보고서의 이야기보다는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거품을 만들고 있다는 생각을 전 되게 많이 해요. 정부가 현재 거품을 열심히 만들고 있거든요. 뭘 통해서? 국민연금을 통해서. 그러면 이 거품을 꺼질 때 사실 국민연금은 조용히 빠지면 거기에 대한 수익을 많이 챙길 수 있어요. 그래서 국민연금은 사실 대마불사라서 크게 걱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거품에 탑승하는 개인들은 어떻게 될 거냐라는 고민을 해보면 그 개인들은 어차피 죽어나겠죠. 그런데 그 개인들이 죽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국민연금에 좀 더 의존하겠죠. 그리고 정부의 복지 정책에 좀 더 의존하게 되겠죠. 어쩌면 저는 이제 경제 이야기를 하면서 정치 이야기를 하는 걸 되게 싫어하지만 지금의 여당이든 야당이든 사실 일반 국민들이 부자가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이야기는 나중에 한번 하게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국민들이 다 부자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 와중에서 이 국민연금에 좀 더 기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거품을 만들고 있고 그래서 국민연금에 기대고 복지정책에 기댈 수 있게끔 만드는 거 그래야만이 자신들이 집권하는데 좀 더 유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고요. 더불어서 현재 주가 상승에 대해서 제가 되게 좀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지금 그래서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할까라고 이야기를 해보면 주식 투자에 대한 우리 명언들이 있잖아요. 니나 내나 모두가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이제 빠져야 될 때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 핸드폰이나 인스타나 뭐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내용들을 보면 스팸들이 특히 주식 투자와 관련된 스팸들이 정말 많이 옵니다. 그런 말이 온다는 건 정말 호황이라는 소리거든요. 누구나 주식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만큼 호황이라는 소리고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조심스럽게 빠져야 되는 시간이 오지 않나라는 것도 조심스럽게 찾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 지금 정권의 힘으로, 정부의 힘으로 주가를 올려놨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 주가가 빠지는 건 전 바로 내임덕이 올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현재 정권의 지지율이 이제 처음으로 긍정보단 부정이 높아졌고요. 또 최근에 선거에서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좀 낮아진 상태예요. 그런데 어쨌든 현재 정부가 사람들한테 느끼기에 가장 만족도 높은 건 주가거든요. 그런데 이 주가가 떨어지는 순간 저는 네임덕이라 생각을 해서 정부는 사실 그 지지율을 위해서라도 이 주가를 어떻게든 끌어잡고 있을 거고 유지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가가 떨어지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거고 그러면 거품이 꺼지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경제에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도 미리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더불어서 지금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러면 모두가 인플레이션이라는 상황, 물가가 상승한다는 것에서 일부 동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전 세계적인 흐름이 그렇다는 건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도 올라가야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리고,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보다 낮잖아요. 이거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너무 장기화돼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쩌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경제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되게 기이한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어쨌든 기준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될 거고요. 그랬을 때 우리의 경제는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응을 미리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필수입니다.